저는 오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완화 의료라는 말을 일단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완화 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이라고 합니다. 통증이나 신체적인 문제, 심리,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와 치료를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겪는 증상은 통증이죠. 뭐 안 아픈데 여기 오는 사람은 없고요. 네. 예, 기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변비 있는 분들도 있고, 호흡곤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울렁거리거나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에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선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불안, 우울 같은 것들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먼저 이제 암성 통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기서는 뭐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한다 그러는데 거의 다 겪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암성 통증의 90% 이상은 조절이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통증을 조절하는 약은 주로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는 걸 쓰는데, 저희가 잘 쓰면은 좀 덜 아프게, 안 아프게 이렇게 좀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무슨 유언비어를 들었는지 몰라도 마약성 진통제 쓰면은 중독자가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제발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유언비어 퍼뜨리는 집단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의사된 지 23년 됐는데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50년 하다 보면 한 명 보겠지만 그거 무서워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아픈 것보다 낫죠. 당연히 무조건 안 돼도 하여튼 뭐 그거 안 쓰면 안 돼요, 그거 나쁘다는데 꼭 그런 보호자들이 가끔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는 무조건 안 아파야 된다. 그거보다 소중한 거 없다. 그렇지. 거기에 토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피로하다고 호소들 많이 하십니다. 기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 다 때려 넣어도 나도 쓰지만 암덩어리들도 쓰기 때문에 기운까지는 안 납니다. 기운 없는 것만 간신히 없애는 정도에 만족하시는 게 맞고, 근육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더 기운이 없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사람 곱게 끊으면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어거지로 이렇게 좀 먹이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먹어서 잘 소화할 수 있으면 누가 먹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분한테 어거지로 더 먹이고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그 막 성장기 어린애들 먹이듯이 할 필요가 없다.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초량만 먹게 하는 거고, 음식 먹는 거 제발 강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왜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변비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면 변비가 좀 덜 생기는데, 여기 계시면 계속 누워만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들이 변비를 잘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진 돌 때마다 간호사들 라운딩 돌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게 똥 놓았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많이들 화내세요. 먹을 거 주지도 않고서 왜 똥 놓냐만 계속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막히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는 이런 걸 잘 연구들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막히다 보면 거꾸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막 이렇게 똥 비슷한 것들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어떻게든 저걸 잘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변을 못 보신 게 며칠 지나면은 뭐 좌약을 드린다든지 변비약을 드린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관장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저건 뚫어놔야 된다. 막힌 하수구는 없어야 된다. 호흡곤란들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숨 못 쉬겠다, 숨 차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 내 몸에 산소가 모질란지는 손끝에다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되는 거 코로나 때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숫자들을 보는데, 그 숫자들을 봤을 때 우리는 90% 넘어가면 큰일 안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나는 숨 차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꾀병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숨 차다고 느끼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는 원인 중에는 실제로 몸에 산소가 모질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불안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온 상황에서 뭐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불안하죠. 불안한 상황들은 있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항불안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가족을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냐 막 화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숨찬 거에 항불안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왜 쓰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몇 절까지 있어요? 4절까지 있죠. 근데 꼭 1절만 외우고 나서 그지? 항불안제 그거는 미친 사람들이 쓰는 건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할 일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은 명예훼손이라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산소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숨은 최대한 편하게 쉬게 해드리려고 애는 쓴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말랑말랑한 폐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면 잘 문제가 없는데 나쁜 놈의 암덩어리들이 다 침략을 해서 제대로 일하는 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차하면 또 숨차시고 아차하면 숨차시는 거는 피해가기 참 힘들다. 울렁거리고 토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생으로 굶어도요. 생으로 굶어도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기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못 내려가면 울렁거리면서 토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금식을 시키면서 콧줄을 꽂는 게 제일 뭐랄까 과학적으로는 맞다. 근데 콧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식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분들도 많은데 금식을 시키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뿌연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 영양제로 절대 영양실조 안 생긴다. 절대 탈수 안 생긴다.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불균형 안 생기게 다 따라갈 수 있다. 정치인들 보세요. 막 20일을 단식을 해도 그죠? 몸무게 하나 안 빠지잖아요. 그 뿌연 거 맞으면. 충분하다니까요. 영양은 부족하게 저희가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먹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데 잘 먹어서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그 위액이 나오지 못하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결국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콧줄을 통해서 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콧줄도 되게 두려움들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혹시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처가 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말랑말랑해서. 물론 들어가면 조금 불편은 하죠. 약간 뭐랄까 손가락에 코에 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코딱지 큰 거 낀 듯한 느낌이 하루 종일 있는 건 맞지만 속 울렁거리고 괴롭고 토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 많이들 안 끼겠다고들 하세요.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서들 하는 얘기들 듣고서도 그러거든요. 그거 끼면 금방 죽는다는데 이런 얘기 있어요. 인터넷에도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많이들 망설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끼고 나면 10명 중에 9명이 하는 얘기 진즉 낄 걸 그랬다. 미련하게 참았다. 선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셔야 될 단어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요 앞에까지 얘기들은 다 들어도 보셨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선망이라는 거는 한자 말인데요. 저도 못 쓰는 한자인데 헛소리 섬에다가 노망날 망자를 써서 선망이라고 합니다. 급성 치매같이 되는 건데 여지껏 내가 알던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상태. 어떤 분들 이렇게 뭐 링겔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다 잡아 빼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침대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뭐 가족들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기 암에서는 참 피해가기 힘든 증상이다. 많이들 생깁니다. 이거가 생겼을 때 가족들을 집에 가지 말고 한 분은 꼭 옆에 계시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가족들 뭘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괜찮아 여기 병원이야 라고 안심시켜줄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아, 나 여기 앞에 사니까 괜찮아. 아는데 오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에 난리 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 계시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조절하는 약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생기냐 다들 궁금해하시고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저희도 뭐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다 찾아보면 되게 웃긴 게 그걸 조절하는 약물이나 유발하는 약물이나 다 거기서 똑같아요. 다 머리 쪽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다 서로 영향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안 들어가면 더 심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조절은 해보는데 그것만 약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계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낮잠을 못 자게 해야 돼요. 낮잠을 재우면 밤잠을 안 자면서 이런 일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낮에 무슨 뭐 영상 통화를 시켜주든 책을 읽어주든 말을 시키든 텔레비전을 하든 뭐 휠체어를 타실 수 있으면 휠체어를 타서 뭐 외출을 이렇게 몇 바퀴를 돌던 해서라도 왜 꼬마애들이랑 똑같아요. 왜 낮밤 바뀐 애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애기 막 100일 전에는 막 정말 돌아버리겠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낮에 조금 뭐라도 좀 자극이 있으면 밤에 조금 더 잘 주무시기 때문에 자다가 잠이 안 오거나 선잠 자고서 깼을 때가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어디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병원이라는 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난 잡혀왔다.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낮잠을 들자야 된다. 실제로 막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화 걸어요. 112에다. 나 납치당했다.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좀 잘 조절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불안과 우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생각 외로 약물의 도움으로 크게 편해지신 분들이 많다. 실제 아주 심한 그런 환자들이 아닌 저용량만 써도 한결 편해질 수 있다.
통증이나 호흡곤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 정도 쓰면 좋아질 텐데 하는 그거에 반응이 없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꼭꼭 참고 있는 불안, 우울, 짜증, 긴장,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약물을 쓸 수도 있다. 사실 이 말기암이라는 게 사실 요 연령대 사실은 뭐 70세, 80세 넘어가시면 사실 말기암이 없더라도 예, 갑자기 어느 날 폐렴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병처럼 되는 거죠. 잘 지내시다 훅 나빠지셔가지고 이제 끝나시는 요런 병이 있는가 하면 이 말기암은 사실은 뭐랄까 나쁘게 얘기하면 질질 끈다고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여기 오시기 전에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무슨 일 한번 뻥 터지면 옛날로 안 돌아가고 그냥 또 그 상태로 지내세요. 뻥해서 보통 여기 오시기 전에 대여섯 번 정도 놀래시고 여기 오시고 나서 또 대여섯 번 정도 놀래시는데 여기 왔을 때 그 대여섯 번 놀래는 기간이 짧으니까 힘드신 거죠. 그게 이 병의 코스인데 질질 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및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화해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뭐 내가 재산 이렇게 해놓은 거 있다 이거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 모르고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몰랐던 뭐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여기 오니까. 뭐 사람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네. 10집 중에 9집은 그런데 또 뭐 영원히 불평불만 있는 분들은 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될 단어가 이 완화적 진정인데요. 예. 저희가 증상들 이제 좀 좋아지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애는 써보는데 조절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조절이 온갖 약을 써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정요법이라는 걸 합니다. 진정이라는 게 뭐냐? 마취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그 중간쯤 깊은 잠. 흔들면 반응하는 정도, 말 시키면 아니까지는 대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예, 그 정도로 이제 조절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들 지내 편하려고 사람 잠 안 재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어떻게든 환자는 안 아파야 되고 환자는 어떻게든 안전해야 되고 환자는 덜 힘들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환자를 덜 힘들게 덜 아프게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 안 하고서 계속 아픈 채로 아플 때마다 주사 따라가봐 계속 아파하는 사람을 내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그냥 하진 않고 보호자 동의서를 받으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말씀드리고 동의서를 받는데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화적 진정할 테니까 동의서 써주세요. 그런데 보호자들은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안 되시면 제일 좋은데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